해외로 돈을 보낼 때마다 느끼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10만 원을 보냈는데 도착 금액은 달라질까요? 국경을 한번 넘는 순간 절차와 수수료가 꼬이죠. 이 모든 게 리플 하나면 다 해결됩니다. 돈이 이메일처럼 오가는 세상, 국경은 사라지고 시간도 단축되죠. 세상은 처음엔 비웃습니다. 블록체인으로 송금한다고? 그게 될 리가 없지. 하지만 블록체인은 이미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제 돈도 메시지처럼 빠르게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리플이 앞으로 왜 금융자산의 중심이 되는지 그 핵심 이야기 재구성해드리겠습니다. 코인의 재구성. 애플과 리플이 손잡은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여러 차례 애플이 리플 기술을 채택했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과연 단순한 루머일까요? 애플이 W3C와 페이먼트 리퀘스트 API라는 결제 기술을 출시했는데요. 이 회사는 전 세계 인터넷 표준을 만드는 기업인데 리플도 이 회사의 파트너였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리플과 애플이 같이 결제 시스템을 만드나? 라는 이야기가 돌게 됐습니다. 리플의 기술이 글로벌 결제 표준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는 건 분명해졌습니다. 24년 바이낸스 스퀘어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놀라운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바로 리플과 애플이 탭투페이 기능을 공동 개발했다. 하지만 애플의 결제 기술은 NFC 기반이기 때문에 XRP와 직접적으로 연결됐다는 근거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리플의 주요 파트너인 산탄데르 은행이 애플페이와 연동되어 있다는 등 접점이 너무 많았죠. 그리고 25년 애플이 무려 15억 달러치의 XRP를 매입했다. 이 이야기가 돌면서 XRP 가격은 단숨에 3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애플이 우리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암호화폐의 결제 기술을 내부적으로 연구 중이라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현재 체인링크와 스위프트 같은 여러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가 중앙은행 송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플의 레저 프로토콜은 이미 여러 블록체인과 기술 금융 시스템을 연결하는 표준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요? 이 두 회사의 철학은 달랐지만 방향은 같았습니다. 저는 정보의 혁신이 애플에서 시작됐다면 돈의 혁신은 리플에서 완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의 중심 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뉴욕에서 열리는 스웰 2025에서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맥스웰 스타인이 공식 연사로 무대에 오르는데요. 이거 자체가 엄청난 시그널입니다. 블랙록이 XRP를 직접 매수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CEO 레리 핑크의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모든 금융자산은 토크화 될 것이다. You know, I do believe we're just at the beginning of the tokenization of all assets, from real estate to equities, the bonds, across the board. 실제로 블랙록은 이미 토크나 머니마켓 펀드 비드를 출시해 20억 달러 이상을 운용 중이죠. 또 그는 이 변화가 사모펀드, 부동산, 주식시장까지 확장될 거라고 말하면서 블록체인은 반짝 트렌드가 아닌 자본의 진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월가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죠. 워렌 버핏. 그가 최대 주주로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두 곳 모두 이미 리플넷 기반 국제 송금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리플의 상용화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가 움직였다? 이건 월가가 블록체인을 새로운 시장 파트너로 인정한 신호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월가는 ETF 같은 전통자산을 블록체인 토큰 형태로 상장하는 실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도 최근 바이낸스와 손잡고 기존 금융시장과 탈중화 시장을 잇는 디지털 자산 상품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 협업이라고만 볼 수는 없었죠. 월가는 느리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한번 방향을 정하면 절대 후퇴하지 않죠. 이제 이 둘은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리플이 금융 시스템의 코드를 새로 짜고 있다면 월가는 그 코드 위에 돈의 흐름을 새로 새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금은 은행만의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리플이 나눠 갖게 될 겁니다. 올해 10월 리플이 G트레저를 약 10억 달러에 인수했는데요. G트레저는 10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사용하는 재무관리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리플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은행 간 송금에서 기업까지 몸집을 키우게 되었죠. 기업 간 모든 재무 통로 길목에 서게 될 거거든요. 머지않아 기업 CFO 전산 시스템에 현금,
리스크 규제, 그리고 블록체인 결제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블록체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금융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몬테네그로, 콜롬비아 등 여러 국가의 CBDC 파일럿 프로젝트에 적용 중이고 국제 송금 테스트는 스위프트 통합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XRP는 전 세계 금융 속으로 비상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CBDC, 정식 명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화폐의 디지털 전환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더 빠르고 싸고 더 안전하게 돈을 움직이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글로벌 송금 인프라 전쟁입니다. 저는 이 싸움의 승자는 내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XRP는 이미 100개 이상의 글로벌 은행이 리플넷을 통해 국제 송금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몇몇 국가는 XRP를 공식적인 송금용 브리지 자산으로 채택했기 때문이죠. XRP는 이제 국제 금융망의 기초 기술, 실제로 쓰이고 있는 진짜 화폐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무대는 유럽의 심장 룩셈부르크입니다. 리플은 룩셈부르크에서 전자화폐 라이센스 획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승인되면 리플은 미카 규정 아래 유럽 전역에서 XRP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XRP가 삼성페이, 애플페이 같은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최근 미국 재무장관이 연설에서 암호화폐는 이제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일부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 기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기관들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전통금융과 블록체인 금융의 경계는 급격히 흐려졌죠. 이건 국가가 공식적으로 블록체인의 가치를 인정한 거거든요.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를 떠올려보면 모두가 이게 뭐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인터넷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죠. 저는 XRP도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XRP가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죠. 10월 11일 폭락의 밤이라고 불린 그날 XRP는 하루 만에 73% 급락했지만 단 48시간 만에 65% 반등하면서 시가총액 320억 달러를 되찾았습니다. 놀라운 건 모두가 무너질 때 XRP의 선물 시장의 미체결 약정은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건데요. 기관들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일반 투자자들의 물량을 정리하려 보였고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고래 지갑들의 XRP 보유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ETF 승인, 제도권 편입, 그리고 국가 단위의 채택. 고래들은 XRP가 오른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XRP의 최대 과제가 하나 남아있죠. 선물 ETF 승인입니다. 현재 미국 SEC 심사 단계에 있는데요. 최근 규제 완화로 상장 절차가 8개월에서 3개월 이하로 단축됐습니다. 미국이 XRP를 제도권 자산으로 올리려고 하는 거죠. ETF의 위력은 이미 비트코인이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후 3개월 만에 40% 상승, 자금 유입 규모는 200억 달러에 돌파했습니다. 만약 XRP ETF가 승인된다면 운용사들은 실제 XRP를 직접 매수해야 하는데요. 이건 공급 쇼크의 시작으로 이어질 겁니다. 실제로 발빠른 유럽에서는 이미 XRP ETF를 통해 수억 달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기관 투자자들은 점점 XRP를 디지털 결제 표준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XRP는 오랜 기간 투기적 코인으로 오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CBDC, 국제송금, 기업 재무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장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플은 가격이 아닌 인프라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돈의 언어가 다시 쓰여지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리플이 있죠. 오늘은 XRP에 대해서 재구성해봤는데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정보를 재구성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코인의 재구성.